금요일 오후 5시. 직장 동료가 다가와서 회식인데 나오시죠? 결국 따라 나갔는데 30분도 안 돼서 벌써 피곤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들과 놀고 온 날 오히려 더 피곤한 경험. 주말에 약속 잡히면 월요일보다 더 우울한 기분. 사람들은 너 좀 나가서 사람 만나라고 하는데 솔직히 집이 제일 좋은 마음. 이건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런 특성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은 왜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선호하는지 그 과학적 메커니즘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연구부터 소개하겠습니다. 2016년 싱가포르 경영대학교 사토시 카나자와 교수와 노먼 리 교수가 15,197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청소년기부터 성인기까지 추적한 종단 연구였는데요. 결과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친구를 자주 만날수록 삶의 만족도가 올라갔습니다. 평균적으로 7.3점 정도 증가했어요. 그런데 IQ 100 이상 그룹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교류가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오히려 3.8점 떨어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연구팀은 이걸 사바나 행복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인류 조상들은 150명 이하의 작은 집단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도시는 수백만 명이 밀집해 있죠. 일반인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고지능자들은 이 현대적 환경에 더 빠르게 적응해서 전통적인 사회적 욕구가 약화되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똑똑한 사람일수록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도록 뇌가 진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이 모임 자리에서 빨리 나오고 싶은 건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현대 환경에 더 효율적으로 적응한 결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2015년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에이드리언 퍼넘 교수와 알라스테어 맥클렐랜드 교수가 1200명을 대상으로 메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여러 연구를 통합해서 분석한 건데요. 결과를 보니까 고지능자 중 62%가 내향형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 인구는 40%인데 말이죠. 내향성이 독서나 연구 같은 인지 발달에 유리한 환경을 선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냉정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가 깊이 있는 사고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본능적으로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똑똑한 사람들은 사람 많은 곳에서 더 피곤할까요? 뇌 구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먼저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아몬드만 한 크기인데 주변 환경의 위협을 감지하는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의 표정이 살짝 변하거나 목소리 톤이 달라지는 것 같은 미묘한 신호들을 0.3초 안에 잡아냅니다. 그런데 집을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이 편도체의 감도가 유난히 높게 설정되어 있어요. 2014년 스토니브룩 대학교 일레인 아롱 교수 연구팀이 fMRI로 뇌를 촬영했습니다. 18명의 고감도자와 18명의 일반인을 비교했는데요. 감정 자극에 노출될 때 고감도자의 편도체와 섬엽 활동이 60%나 더 높았습니다. 같은 소음이라도 어떤 사람의 뇌는 별일 아니야 하고 넘어가는데 당신의 뇌는 비상경보를 울리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전두엽이라는 부위도 있습니다. 뇌의 맨 앞쪽에 위치한 일종의 관제탑입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감정을 조율하고 복잡한 정보를 종합하는 최고 기능을 담당하죠. 2010년 미네소타 대학교 콜린 디영 교수가 116명을 대상으로 MRI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전전두엽 회백질 부피가 클수록 개방성이라는 성격 특성이 증가했어요.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복잡한 아이디어나 내적 사고에 집중하며 단순한 사교 활동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보통 사람의 뇌가 일반 디지털 카메라라면 당신의 뇌는 8K 시네마 카메라입니다. 화질이 압도적으로 좋은 대신 파일 하나의 용량이 어마어마하죠. 시끄러운 모임에 가면 당신의 뇌는 사람들의 말, 표정, 분위기, 소음, 조명까지 전부 8K로 녹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480% 대충 찍고 있는데 당신 혼자 초고화질로 모든 걸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저장 공간이 금방 차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모임이 끝나면 다른 사람들은 오늘 재밌었다, 다음에 또 하자 하는데 당신은 완전히 방전된 상태로 집에 오는 겁니다. 이건 당신의 성격이 소극적인 게 아닙니다. 처리하는 데이터의 해상도가 다른 겁니다.
실제로 2007년 맥길대학교 소니아 루피엔 교수가 412명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사회적 평가 상황 예를 들어 발표를 하거나 면접을 볼 때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측정했는데요. 평균 143% 증가했습니다. 특히 높은 인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을 더 복잡하게 분석하기 때문에 예상되는 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반복적인 사회적 노출은 코르티솔 기저선을 높여서 만성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이 모임 다음 날 유독 피곤한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남들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IT 회사에 다니는 30대 개발자입니다. 업무 능력도 좋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A씨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팀 회식이 있는 주는 항상 주말까지 피곤했거든요. 금요일 회식 가서 2시간 있다 오면 토요일은 거의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A씨는 처음에 내가 체력이 약한가 싶어서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일에 운동을 하고 나면 금방 회복되는데 회식만 다녀오면 이틀은 축 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심리학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사회적 배터리라는 개념이었어요. A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배터리 용량이 작은 거구나. 실제로 2013년 칼턴 대학교 존 젤렌스키 교수가 138명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일상을 측정했습니다. 내향자는 1시간 사교 활동 후 활력 점수가 2.1점 감소했습니다. 반면 외향자는 동일한 활동 후 오히려 1.8점 증가했어요. 더 흥미로운 건 회복 시간이었습니다. 내향자는 6시간 이상의 회복 시간이 필요했고 외향자는 2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1시간 모임 다녀오는데 6시간을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겁니다. 당신의 뇌는 같은 1시간 모임에서 남들보다 3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B씨는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는 28살 여성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B씨를 보고 항상 말합니다. 넌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데 왜 그렇게 집에만 있어? B씨도 처음엔 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카페도 가고 전시회도 보러 다녔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점점 피상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누가 어디 여행 갔다더라, 누구랑 헤어졌대, 이런 이야기들. 처음에는 재밌게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간에 논문 한 편 읽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2012년 토론토 대학교 키스 오틀리 교수가 94명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주 5시간 이상 독서를 하는 사람들은 주 2회 미만의 사교 활동을 선호하는 비율이 73%였습니다. 독서가 정신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회적 욕구를 대체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재미있는 건 독서량과 공감 능력은 양의 상관관계였습니다. 상관계수가 0.34였어요. 하지만 실제 사교 욕구는 음의 상관관계였습니다. 마이너스 0.19. 무슨 뜻이냐면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일수록 공감 능력은 오히려 높지만 실제로 사람을 직접 만나려는 욕구는 낮다는 겁니다. 책 속에서 이미 충분히 깊은 교감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당신이 냉정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이미 내적 세계에서 충분히 풍요로운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또 다른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문자나 카톡을 선호하고 전화나 영상통화는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가요? 전화 오면 왜 갑자기 전화를 하지 싶고 카톡으로 하면 될 텐데 하는 생각. 2019년 애리조나 대학교 매티아스 멜 교수가 486명의 SNS 사용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지능 상위 25%는 텍스트 기반 소통을 선호하는 비율이 84%였습니다. 일반인은 52%였어요. 반대로 실시간 음성이나 영상 통화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고지능자는 38%만 선호했는데 일반인은 62%가 선호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연구팀은 비동기 소통이 인지 부하를 줄이고 자율성을 제공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전화는 실시간으로 반응해야 하니까 뇌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자는 내가 원할 때 답장하면 되니까 인지적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전화는 상대방의 목소리 톤, 말투, 호흡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8K 카메라 뇌를 가진 사람에게는 엄청난 데이터 처리 작업이죠. 하지만 문자는 텍스트만 읽으면 되니까 훨씬 효율적입니다. C씨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32살 여성입니다. 클라이언트와 소통할 때 항상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사용합니다. 전화를 받아야 할 때면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받습니다. 그런데 통화가 끝나고 나면 항상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5분 통화했는데 1시간 회의한 것처럼 피곤한 겁니다. 반면 같은 내용을 이메일로 주고받으면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C씨는 처음엔 이게 이상한 건가 싶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전화 싫어하는 게 말이 되나?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고 나서 안심했습니다. 아, 이건 내가 게으른 게 아니라 뇌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구나. 이건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가장 효율적인 소통 방식을 본능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똑똑한 사람은 전부 집에만 있어야 하나?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코넬 대학교 로버트 스턴버그 교수는 지능이 다차원적이라고 말합니다. 분석 지능과 사회 지능은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IQ 상위 10% 중에서도 40%는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케임브리지 대학교 브라이언 리틀 교수가 2014년에 제안한 자유 특성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향자도 필요할 때는 외향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집에 있고 싶은 건 성향이 아니라 선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WHO가 2019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선진국 성인의 42%가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지능과 무관하게 현대인 모두가 과잉 자극 시대에 지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있고 싶은 게 똑똑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고지능자에게 이런 경향이 더 두드러질 뿐이에요. 당신이 집을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사회적 관계를 끊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피상적인 관계 50개보다 깊이 있는 관계 3개가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당신이 만나고 돌아왔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당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관계의 개수를 늘리려고 애쓰지 말고 관계의 깊이를 높이는 데 집중하세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 핵심만 정리해 볼게요. 첫째, 똑똑한 사람일수록 사회적 교류보다 혼자 있을 때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고감도자의 뇌는 사회적 상황에서 60% 많은 정보를 처리합니다. 당신이 피곤한 건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8K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내향자는 1시간 모임 후 6시간의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건 성격이 아니라 뇌의 생리적 특성입니다. 오늘 다룬 내향성이나 집 선호는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가 자신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본능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남기고 끝내겠습니다. 당신이 진짜 에너지를 얻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인가요? 아니면 혼자 조용히 있을 때인가요? 그 답이 바로 당신의 뇌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콕콕 신리였습니다.